먹스타그램, 이거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섭외비를 50만 원 냈는데 그 주의 손님은 단 3명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와 진짜 효과를 보는 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아주 유익한 정보이니 바쁘신 대표님께서는 1.5배속으로 보세요. 안녕하세요. 자영업 마케팅을 이야기하는 마케터 코어입니다. 요즘 주변 매장에서 먹스타그램을 한번 올렸더니 매출이 확 올랐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인 이야기를 듣고 먹스타 섭외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하나로 마음이 바뀌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먹스타그램을 해야 하는 이유와 불편한 진실입니다. 요식업 대표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먹스타그램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인스타에 자주 올라오는 그 집 우리 동네에 있더라. 알고 보니 그 집도 웨이팅이 생긴 이유가 먹스타그램 때문이더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때 하고 관심을 가지시곤 합니다. 특히 주변 지인의 경험을 직접 듣거나 눈으로 본 경우에는 신뢰도가 확 올라가죠. 우리 가게도 먹스타에 올리면 손님이 몰릴까? 매출에 진심인 사장님들이시라면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쉽게도 먹스타그램은 매출을 보장해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코어님, 실제로 매출이 오른 사례도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도 주변에서 먹스타그램을 한번 올렸더니 손님이 줄을 섰다. 하루 매출이 몇 배로 뛰었다는 사례들을 정말 많이 봐왔고요. 저 역시 그런 효과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 대부분은 지금 먹스타그램을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전략적으로 실력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그저 그 당시에 운이었다는 걸 깨달으셨으니까요. 두 번, 세 번까지는 추가적으로 먹스타그램 섭외를 진행해 보셨는데 매출 증가가 보이지 않았고 조회수도 그렇게 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즘 먹스타그램 채널들을 보면 영상 퀄리티가 정말 좋죠. 음식도 맛있게 찍고 나레이션에 음악도 깔려 있고 팔로워도 기본적으로 5만에서 10만, 많게는 50만까지도 있어요. 특히나 요즘 쇼폼 시대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되다 보니 저 계정에 우리 가게도 올라가면 뭔가 되겠지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영상이 정말 터질지 말지는 운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선 저도 꽤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나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제로 많은 인플루언서 채널들을 디렉팅했고 지금 먹스타그램이라고 불리우는 계정들 그 성장 과정에 제가 직접 관여한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연락이 꼭 오는데요. 그거 인사이트 기반으로 상위 노출할 수 있어요. 추천 탭 상위에 올리는 거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데요.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저도 지금 당장 조작해서 추천 탭이든 계정 탭이든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말하는 먹스타그램에 터지는 영상은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노출 구조 자체가 다른 영역이에요. 코어님, 아까는 영상이 터지는 건 운이라고 확신하셨는데, 인사이트 기반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면 그건 운이 아닌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인스타그램의 노출 영역부터 구분을 해볼게요. 이건 해시태그나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추천 탭, 그리고 연관 검색어처럼 보이는 계정 탭이에요. 사용자가 아무런 검색을 하지 않아도 보이게 되는 탐색 피드 영역, 이 영역은 알고리즘이 추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컨텐츠여야 자동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운의 요소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먹스타그램 섭외 효과가 폭발적일 때는 거의 대부분 알고리즘에 의해 탐색 피드에서 터졌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조작해서 올릴 수 있는 검색 탭이 아니라요. 이제 제가 말하는 터지는 영상은 운의 영역이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민감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이야기이니 꼭 하나 더 할게요. 요즘 이런 영업전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상 조회수 10만이 나올 때까지 무제한 재업로드를 보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대행사들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이런 영업 멘트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은요, 좋아요,
조회수, 댓글, 저장, 심지어 방문자 수까지 거의 모든 인사이트 지표를 조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숫자는 터졌는데 손님은 안 오는 상황이 여기서 벌어지죠. 실제로 그런 피해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섭외 비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 먹스타그램 섭외는 한 건에 2, 30만 원은 기본, 유명세가 조금만 있어도 100만 원 이상 받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방 쪽에는 팔로워 만 명당 10만 원이라는 공식이 있을 정도예요.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리고 더 이상 속이지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연컨대 정밀하게 조작된 계정은 자영업자분들이 알아채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인사이트 조작은 처음부터 열심히 일궈내신 인플루언서님들과 자영업자분들 모두가 힘들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스타그램 섭외가 무조건 의미가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전처럼 조회수와 팔로워 수만 보고 효과를 기대하던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먹스타그램 섭외 시 정확히 어떤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지 고려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주 챙겨보는 인스타그램 계정 한두 개쯤은 있으시죠? 보통 재미있거나 신뢰감을 주는 컨텐츠를 꾸준히 올리는 계정일 겁니다. 비록 내가 관심이 없을지라도 대중들은 어떤 먹스타그램 채널이 이미 믿고 보는 계정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채널에 우리 가게가 올라갔다 그 자체로도 이 집은 뭔가 있네 라는 이미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다고 해도 피드 속에 깔끔하게 소개된 포스팅 하나만으로 특정 소비자에겐 검증된 느낌으로 기억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브랜드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분들 본인 브랜드에는 정말 진심이시잖아요. 하지만 막상 고민되는 건 이걸 어떻게 콘텐츠로 표현하지? 하는 부분일 겁니다. 지금은 영상이 필요한 시대이고요. 인스타그램 말고도 당근,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쇼츠까지 활용할 곳이 정말 많은데 콘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가 만만치가 않죠. 직접 전문가를 섭외하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셀프로 만들자니 시간도 퀄리티도 아쉽고요. 그럴 때는 먹스타그램 채널을 섭외해서 촬영 원본과 편집본, 그리고 더 나아가 2차 활용 동의까지 꼼꼼하게 요청을 하신다면 매장 홍보용 고퀄리티 소스를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단순히 저희 매장 정말 신경 써서 올려주세요 에서 끝내지 마시고 영상과 사진 소스까지 꼭 챙겨가세요. 이게 진짜 콘텐츠 마케팅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먹스타그램을 섭외했을 때 눈에 보이는 효과 말고도 브랜드에 남길 수 있는 자산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먹스타그램 콘텐츠는 인스타그램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먹스타그램 채널에 한번 올라간 콘텐츠가 정말 인스타그램 피드에만 박제되고 끝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인스타에 올린 피드가 네이버와 구글 검색 결과에도 함께 뜨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플랫폼 간의 공유가 더욱 활발해질수록 기존 쌓아놨던 콘텐츠들의 노출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처음엔 인스타용으로 올린 콘텐츠가 결국엔 검색 기반 유입까지 이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정말 강력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먹스타그램은 단기 매출 효과만 있는 줄 알았는데 훨씬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먹스타그램 콘텐츠는 그 채널 자체에서 반응이 적었더라도 콘텐츠의 품질이 정말 좋고 정상적인 채널이라면 오히려 단기적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보다 추후에 검색 유입이 누적되면서 느리지만 탄탄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팔로워와 조회수만 보고 현혹되어 섭외를 결정하지 마시고 이 컨텐츠를 어떻게 브랜드 자산화를 시켜서 얼마나 오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예쁘게 찍어준다고 손님들은 절대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 브랜드가 노출이 될 이유가 있어야 되고 브랜드의 환경이 받쳐줘야 되고 검색, 유입 동선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준비되어 있어야 매출로 연결된다고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브랜드 기반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이 좋아 단기간적으로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가한다면 반대로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먹스타그램은 이제 조회수가 아니라 활용가치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기준만 바꾸셔도 같은 채널과 같은 콘텐츠, 같은 비용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켓코어는 사장님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마케팅이 처음이시라면 본질부터 전략까지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광고 집행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 연락처 폼을 통해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